그래서 반장 오늘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지금 나갔어요. 화면 나오게 나중에 주시가 됐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제11기 대학생 무슨 무사를 먼저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회는 특별히 이제 중남대학교의 저희 봉사단의 부단장님이시기도 한 권윤구 교수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부단장인 전남대학교 권윤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 제11기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대학생 봉사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입단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내빈 소개, 인사말, 축사, 오리엔테이션, 임명장 수여, 11기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자기소개, 사전 미션 영상, 제10기 우수 봉사상 수여, 배정환 교수님의 특강, 마지막으로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투어 및 전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봉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연구원 운영위원장이신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박명건 회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대학생 나눔봉사단 단장님이신 서울대학교 정주 교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특강위에 참석해 주신 배정환 교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환경적용 나눔연구원 주신아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환경적용 나눔연구원 임승빈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창설 이후 11번째로 시작하는 봉사단의 첫 발을 디딘 여러분께 환경적용 나눔연구원 주신아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나눔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주신아입니다. 작년부터 원장을 맡게 돼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적용 나눔연구원은 2013년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는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신 임승빈 이사장님께서 원장을 이렇게 맡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틀을 잘 잡아주셔서 나눔연구원에서 활동을 열심히 잘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눔연구원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는 이제 나눔 봉사단이 이제 유일한 활동입니다. 활동 자체는 유일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11기로 알고 있는 거죠.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11번째 새로운 족적을 하나 잘 남길 수 있게 기대를 합니다. 코로나 때 한 2년 정도 외부 활동을 잘 못해서 나눔 활동이 잘 안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조금 재개를 해서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지금 오늘 참석하신 정옥주 교수님 또 여러 가지 미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겪어보니까 학생들이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경 분야에서. 교회 활동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 활동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좋은 경험이 되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 올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여를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과 교류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일단 그 단원으로 확정된 첫 번째 날이고요. 그래서 인사하는 자리가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특강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배정환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 내신 책이 또 있어요. 절찬리 판매 중인 책이 있으니까 그 책 내용 가지고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 단장이신 서울대학교 정옥주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옥주입니다. 11년째 분장하고 있고요. 최장입니다. 앞으로 끝날 중이라고 보여서 저희 때까지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내년부터나 내년 후년부터나 막 이분한테는 열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11년 해오면서 저는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루가 길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루가 아닌 거예요. 빨리 시간도 빨리 가고 쭉 살펴보면 제가 봉사단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무엇을 맡고 있냐면 말이사의 몸쓰기입니다. 여러분들 몸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들, 정원 봉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몸쓰기를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돌봄과 가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인건이 싸니까 이제 갖다 쓰는 그런 개념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몸쓰는 기회를 갖는 것들을 이 봉사단을 통해서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설계사무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저도 몰랐는데 우리 대리가 봉사단원이었대요. 미안해요. 사람들이 많을 때 한번 오고 이렇게 그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까먹은 하지만 시간이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또 교차되고 또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크지 않은 이 범위에서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혜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혜택도 충분히 누리시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이 가져가시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10일기는 잘 기억해 주시고 12개부터 하겠던데요. 다음은 그룹판 회장이시며 환경적응나눔연구원 운영위원장이신 박명건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세계 선수 그룹판 대표이자 우리 환경가족연 발행인 박명건 젊은 근데 보니까 재단이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생 나눔 봉사단은 우리 환경나눔연구원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벤충원에 꽃놀이를 보러 갔다 왔는데 날씨가 정말 좋고 이런 사람들은 가보니까 이제 평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든 젊으신 분이든 이 꽃, 나무, 정원 이런 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연구원의 우리 대학생 봉사단은 참 좋은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선 굉장히 자발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마치 뭔가 시키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이 봉사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봉사의 첫 발을 이 나눔연구원에 드디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그 용기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봉사라는 것이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특히 이제 젊었을 때 그 첫 발을 디디는 과정이 누군가의 인도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마음가짐이 있어도 쉽게 하기가 힘든데 이런 이제 새로운 봉사의 공동체, 대학생 나눔 봉사단이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이제 그것을 이끌어 줄 테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지만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소통하고 여러 가지 것을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거든요. 연탄지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는 거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봉사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또 조경을 하시니까 이런 정원 나눔 봉사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이 첫 시도에 있어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봉사를 자의적으로 뭔가를 제공해주는 우월적 느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선뜻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또 우리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선뜻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을 우리가 마치 베풀어서 뭔가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봉사를 할수록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 정성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마음을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왔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봉사라는 것을 시작한 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심장이 하트 모양인 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서 심장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심장의 하트를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 드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건 대표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적용나눔연구원 소개 및 녹색나눔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을 왕진영 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이 어떤 단체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봉사단이 어떤 활동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경 조경 나눔 연구원은요,
대한민국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적용 국제를 위해서 녹색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저희 단체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주요 연령입니다. 먼저 2013년 1월에 연구원이 설립되었고요. 환경부 재단 법인 설립처가 같은 해 9월에 허가받았습니다. 2014년 2월에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하였고요. 그리고 2014년 3월에 대학생 녹색나눔 봉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과 2020년 3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과 또 재지정 받았고요. 그리고 미래포럼 기획단 2015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9년 서울시 환경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시니어 나눔봉사단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연구원 주요 사업인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사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그리고 기업사회공헌사업, 그리고 워크숍 및 기타 이렇게 해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색나눔봉사를 찾아보면요.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평꽃 동네,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그리고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기관, 설립원 학습지원센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좀 녹색봉사, 녹색나눔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교육사업인데요. 교육사업은 시민조경 아카데미, 그리고 어린이 조경학교, 그리고 시민독학협력센터, 공원문화 아카데미, 서울로 7027 초상층상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과 좀 진행하는 건 어린이 조경학교 여러분들이 보조교사로 좀 참여하는 부분, 그런 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사회공헌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업사회공헌사업은 한국공항공사와 한일계 쇼핑사업, 그리고 DST 3호와 조경나눔 공모전, 그리고 LH 희망정원 조성사업, 그리고 LH 마을정원, 그리고 부탄인포 서울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및 기타로는 저희가 완편한 놀이터 조성 워크숍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조경연구 세미나, 그리고 미래 포럼, 미래 칼럼, 뉴스레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녹색나눔 봉사단의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제11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3월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발제 시간 4월이지만 3월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저희가 14개 학교에서 총 30명 모집하였습니다. 봉사단 임원으로는 아까 인사말 해주신 정욱주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봐주시고 계시는 권용규 교수님, 지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봉사단 대표로는 이제 올해는 윤수영 서울시대 학생이 하고요. 부대표로는 빙유진 학생이, 경희대학교 학생이 대표를 맡게 됩니다. 이따가 임명장 수여할 때 누군지 또 얼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혜택으로는 우수봉사단 선발 및 시상고요. 그리고 또 천연도 우선 선발 기회 제공드리고요. 연구원 활동 사업 지원 시에 우선적으로 좀 선발하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주요 활동으로 좀 보면은요, 녹색나눔 봉사로는 거의 확정된 봉사로는 서울시립 발달장애복지관, 그리고 설립원 학습지원센터 봉사, 이거는 이제 정수 단장님과 저희가 일정 조율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이제 숙제하는 그런 봉사 좀 진행할 겁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 추가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추후에 진행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공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조경학교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조경나눔 공모전. 이거 공모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좀 많은 참석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숍 및 기타로는 이제 올해는 저희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미래포럼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여러 교수분들이나 그분들 초대해서 저희가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좀 참석 안내를 드려서 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공사 저희가 공지 드린 부분은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제 공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는 거는 이미 오픈 단톡방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드리고 그리고 참석 그리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또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픈 단톡방 이외에도 핸드폰으로도 저희가 문자 드리니까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랑 부대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서 대표랑 부대표한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먼저 좀 공지하고 논의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대표 부대표한테도 따로 이렇게 연락해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제11기 대학생 목재 나눔 공사관 대표 김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명장 수여는 주신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명장, 성명 김수영,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귀하를 재단법인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11기 대학생 녹색나눔공사단 대표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5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출신.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낫지 않을까요? 딱 따라하지 말고 예. 네, 다음은 녹색나눔공사단 부대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김유진,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귀하를 재단법인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11기 대학생 녹색나눔공사단 부대표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5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출신. 쪽에서 그다음에 쪽에서 쪽이 잘 나오고 이쪽에서 그 앞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와요. 여기요. 저쪽도 좀 이거 봐요 이거. 다 찍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를 만날 때 찍을게요. 네. 나중에 투어할 때 같이. 네, 빨리 가서 그래. 다음은 워크숍의 주인공인 제11기 대학생 녹색나눔공사단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올해 대학생 녹색나눔공사단 대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윤수영 학생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1기 대표 연수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진짜 반갑고 같이 올 한 해 부모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네, 다음은 부대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김유진 학생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기 대표를 맡은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보는 것들 집에 많이 설명하면서 같이 좋은 일 많이 추억도 쌓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해주신 봉사단원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 호명하면은 한 분 한 분씩 일어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빈 서울대학교 환경설계학과 학생. 네.
현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학기생이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 많이 쌓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예진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물조경학과 20학번 김예진입니다. 한 학기 동안 뜻깊고 재미있는 봉사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경미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지금 박경민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지인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11년대학교 조경학과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우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환경조경 디자인학과 우현입니다. 이번에 봉사단 처음 활동하게 됐는데 다양한 다음으로 유효정 학생.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활동학과에서 백년 교사입니다. 같이 사회에서 열심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환경업종 디자인학과 22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씨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일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은 학생.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20학번 대학 임기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인사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세훈 학생. 안녕하세요. 이제 그 일과학부 같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공부랑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현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이상학과 정현지이라고 하고요. 봉사단 통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주희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안국대학교 노체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희입니다. 작년에는 환경과 조경 학생 통신원으로 왔어요. 올해는 대학생 복식하는 복수관으로 와서 뜻깊은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박현수 학생. 안국대학교 이산학과 책임지던 학과에서 대학생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비슷한 환경과 주변에 관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 분들과 작품을 활동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제가 호명하면 마이크 켜고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세환 학생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이세환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많은 활동이 있으면 자주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효진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들려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4학년 임효진입니다. 제가 이런 봉사류의 대외 활동은 처음이라 좀 떨리긴 한데 다들 재밌게 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민선 학생.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장민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경에 뜻깊은 학생이 모인 만큼 다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뜻깊은 시간 보내고 좋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예은 학생.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상대조합부에 재학 중인 주예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 수업 도중에 카페에 와서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지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봉사단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원들의 자기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모두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사전 미션 중에서 선정된 우수 동영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수 동영상 수상자는 김선빈, 유효정, 정현진, 진주희, 박현수 이상 6명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우수상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이렇게 발송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수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수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0기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우수 봉사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우수 봉사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최우수 봉사상 수상자는 윤수영입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상 수여는 정우주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기 활동을 열심히 해준 친구들한테 주는 게 최우수 봉사상 윤수영. 위 사람은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10기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녹색 나눔을 헌신적으로 실천하여 사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5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 주시나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단장 정국주. 같이 시상도 있었는데 수상하고 그다음에 같이 한 번에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봉사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김서영, 김주연, 이시은, 정우주, 최성주 총 5명입니다. 현장에 참석해주신 이시은 학생에게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봉사상 이시은. 위 사람은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10기 대학생 녹색나눔 봉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녹색 나눔을 헌신적으로 실천하여 사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5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 주시나 대학생 녹색 나눔 봉사단 단장 정국주. 상을 여얻게 그럼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배정환 교수님께서 동원회를 이뤄라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배정환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가 일단 시작할 때 되죠. 50분으로 알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정환입니다. 네,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 좋은데 뭐 앉아서 이거 오래 들으면 크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동안 하는 거죠? 한 3, 40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30분. 오늘 보니까 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좀 멀리서도 많이 끝나고 오늘부터 개막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하는 정영선 선생님 전시,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꼭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개막식에 가봤는데 아침 너무 좋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 선생님은 네, 계시고요. 정 선생님은 70년대 생 우리나라 조경 1세대 조경가시죠. 그래서 이 전시회는 지난 50년간의 작업과 성과를 잘 모아놓은 전시인데 사실은 한 개인의 성취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조경 50년사의 성과와 이명을 꼼꼼히 조회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콘텐츠 좋지만 전시 기획이나 디자인 참 괜찮고 꼭 보시면 좋고 또 전시 자체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한국적인 다음 50년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그런 순서이거든요. 오신 김에 꼭 보고 가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도 좋고 전시 보고도 부천에서 재밌게 놀다 가시면 좋고 이거 홍보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4월 17일에 또 정 선생님 다룬 다큐멘터리 땅에 쓰는 시가 극장 개봉을 여러 상영관 잘 살펴보고 시간 맞춰서 꼭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특강은 사실은 많이 사양했는데 이사장님과 원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나온 책 공원의 위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그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가지고 특강을 하려니까 굉장히 공범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책의 몇몇 부분을 조금 읽어보는 방식으로 클래식한 그런 강의, 강독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엄근질하지 마시고 중간에 막 질문하셔도 되고요. 문장 이상하려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은 공원의 미로고요. 작년 11월 말에 김영사라는 곳에서 출판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훌륭한 학생. 스타일마다 두 명이 손을 들었죠. 아주 크게들. 공사장님 충분히 있으세요. 네. 또 나눠드렸는데 잠깐 몇 군데 읽어보면서 할게요. 그 중요한 부분을 읽으려고 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자 입장은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읽자니 이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서론 부분하고 중간에 몇 챕터를 골라봤어요. 읽어가면서 하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게 프린트됐는데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잘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읽을게요. 도시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제 말이 아니라 하버드 경제학과의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죠. 그의 책 도시의 승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의 협력 생산과 문화 혁신을 통해 도시는 사회의 발전과 풍요를 약속해 왔다. 그렇죠. 도시는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죠. 그러나 동시에 도시는 불안과 피로, 소외와 불평등, 쇠퇴와 소멸, 지구환경 시스템의 붕괴를 낳은 영원한 골칫덩이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공원은 도시의 켤레입니다. 도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위기에 처한 19세기 근대 산업도시에 공원이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공원은 숨가쁜 변신을 거듭한 도시와 함께 진화하며 도시의 공간과 시간에 도시의 삶의 틈과 쉼을 선물해왔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도시의 공간적 해독제로서 공원이 갖는 힘을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은 키 큰 나무와 그늘, 드넓은 잔디밭, 평화로운 호수,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의 그림 같은 조합 정도로는 여겨지게 됩니다. 공원은 도시 그 어떤 공간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으로 취급받는 도시의 비주류다. 다시 공원이 온다. 공원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감각을 초대하는 이 책에는 지금 여기에 공원과 도시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밑줄 친 부분 몇 개가 책 전반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깔려 있는 용해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제목을 달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대변해 보시죠. 첫 번째, 공원은 도시의 과로다. 도시의 소란에서 탈주해 자발적으로 표류할 수 있는 장소다. 공원은 도시의 문화 발전수다. 도시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며 일상의 미학적 문해력을 길러준다. 공원은 사회적 접착제다. 이 사회적 접착제라는 말은 이 책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사회적 인프라다. 공원은 도시의 여백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숨통이다. 그리고 공원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생명체와 사물이 함께 거주하는 환종의 경관이다.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많이 읽히는 브리노 라투르라든가 신유물로 계열의 인문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라는 곳, 공원이라는 곳 모두 자연, 인간,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많은 비인간 생명체와 비인간 사물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된 혼종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나 공원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행위자 ANT라고 하거든요. Actors Network Theory. 그래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바로 한국 문화에서 쓰이고 있죠. 액터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혼종의 방법. 책에 담은 공원과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단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 건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배치한 이야기를 느슨하게 연결해주는 주제는 위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원은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주는 위로의 장소이자 모두를 환대하는 공간이다. 우리가 산다는 건 결국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공간과 장소, 즉 자신의 자리를 잡고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가 뭔가 되는 걸 우리 자리 잡는다. 우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살고 있죠. 그런 예. 그래서 사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가 공간이고 장소죠. 의와 식,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평등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즉 공간과 장소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계층별 차이와 부의 수준에 따른 간극을 넘어서 어렵다. 우리는 인스타에서 보고 정용진이 먹은 데 가서 먹죠. 줄 드시고 이런 건 따라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또 입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비슷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 우리의 주생활, 공간과 장소와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도시가 발전할수록 계속 격차가 벌어져요. 불가능해요. 똑같이 하기가. 좋은 자리에서 거주하고 노동하고 산다는 건 참 지난한 일이다. 평범한 도시인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자리는 아주 좁은 집과 작은 일터가 전부다. 집과 직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틀에박힌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작은 여유와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필요하다.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의 개념을 빌리면 제3의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일상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위로와 환대의 장소. 하지만 자본주의 도시에서 그런 자리는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쓰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원은 내 소유는 아니지만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죠. 그런 나의 공원. 이런 공원이 많은 도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본문 첫 챕터에 나오는데요. 이건 약간의 짧은 자기 고백입니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논문이나 평론을 쓰면서 다른 소재 대부분이 공원이었지만 내가 나의 신체로 공원을 직접 감각하고 공원에서 위로와 환대의 즐거움을 경험한 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어느 낯선 도시의 공원에 마음을 열자 연구와 비평의 대상이던 공원이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아주 우연처럼 그 직후 한겨레라는 신문사가 지면을 내줘서 2018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크리틱이라는 꼭지에 공원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컬럼을 연재할 수 있었다. 2022년 8월부터는 배정하는 토피필리아로 지면을 옮겨 글을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의 실은 18편의 글 대부분은 한겨레 컬럼에서 골라서 다루는 것이고 또 제가 편집주간 맡고 있는 환경과 조경을 참여하면서 쓴 에디터리얼에서도 몇 편을 붙였다. 공원의 위로와 끝까지 경합한 제목 후보는 공원이 온다였는데요. 책의 틀과 꼴을 흐름을 갖추고 하느라고 네 덩이로 나눠서 글을 엮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4부가 다 구별되는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1부 나의 공원을 찾아서에서는 주로 공원의 일상적, 감각적, 미적 경험이라고 묶일 만한 글들을 배치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게스워크 공원,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선유도 공원, 난지도 하늘공원, 노들섬, 양화항공 공원.
그리고 여기 계신 정욱주 교수님이 설계해서 만들어주신 제 연구실 옆에 우리 학교의 옥상 정원 네. 그리고 경의선 숲길공원, 시흥 갯골 생태공원, 광교 호수공원, 서소문 역사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같은 곳들이 글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를 환대하는 공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조금 무리해서 부제를 다르게 붙여본다면 공원의 사회학이라고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국대 동학생들 있는데 전주 덕진공원에 붙어 있는 전주 남것순 놀이터, 포암동의 새나라 어린이공원, 서촌 통이동의 브리글,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 하이머크 명동 농로, 대구 미래농원, 노들섬 리오 브라이언트 공원, 목동의 최근 공원이죠. 영목공원, 대산의 머한농, 광교 호수공원 이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3부는 이제 공원과 도시가 좀 연결되는 그런 챕터인데요. 제목은 도시를 만드는 공원이고요. 공원이 도시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향수 관계 것들을 좀 봅니다. 세종시 중앙공원, 서울숲, 서울공예박물관, 송현동 공터, 서울로 7017, 영등포 대선제분, 나산의 이망선 그린웨이, 여의도 공원, LA 퍼싱 스퀘어, 광화문 광장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네, 4부는 도시에서 길을 잃다라는 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4부는 책을 만들 때 편집자와 가장 토론과 다른 의견이 많았던 챕터인데요. 여기에 뭘 넣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어요. 빠진 것도 많고 제가 끝까지 보고 나온 것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요.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챕터가 여기 밑에 있는 주말은 주로 누워 지냅니다. 제목을 다 챕터인데 편집자는 이걸 좀 뺐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겨우 살려냈습니다. 뒤에는 음식 주거 5단지라든가 샤롯스길, 익선동, 성수동,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용산공원 이런 공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단위 공간보다는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걷기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경험과 생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몇 군데를 읽어볼까 하는데요. 세 챕터를 골라봤어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두 챕터만 읽어보고 세 챕터를 일단 골라왔습니다. 뭘 고를까 생각하다가 조금 내용을 골고루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있나요? 선생님들 빼고 학생들 중에 없나요? 있어요. 없어야 내가 마음 편하게 걷는 그래, 안 가봤을 테니까 나랑 공감하는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계절에 가봤나요? 겨울에 겨울 참 좋은. 모름지기 공원은 참 겨울이 매력적입니다. 춥고 하지만 그 겨울의 어떤 날씨, 겨울만이 가진 날씨를 우리 피부로 나의 살갗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걷다 보면은 날씨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은 사실 겨울이 가장 강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바다가 대지를 부르는 곳. 이른 봄은 1년 중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다. 지금이 한 3월 초면 좋겠는데 4월이 되어버립니다. 계절 못 맞췄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음습한 겨울 기운과 밀당을 벌이며 생명의 힘을 깨운다. 겨울을 견뎌내며 잠든 자연의 힘을 봄은 세상 바깥으로 힘차게 밀어낸다. 역동하는 경계의 시간. 불안정하지만 그래서 더 창조적인 새봄에는 누구나 희망을 품는다. 봄 나들이는 결코 틀에 박힌 표현이 아니다. 문 밖으로 나서 봄을 감각해야 한다. 잠시 걷기만 해도 언제나 위로를 안겨주는 곳,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다녀왔다. 1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일대의 갯골공원은 일제가 천일염을 생산해서 본토에 공급하려고 만든 소래 원전이 자리했던 곳이다. 소금 생산이 중단된 뒤에는 불모의 땅으로 버려져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이 투기되는 질곡의 세월을 겪고 다시 생태공원으로 거듭난다. 축축하게 뒤엉킨 작년과 소란한 시절의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소. 이 공원의 가장 큰 매력은 막힘없이 사방으로 뚫린 시원한 풍경이다. 황빈 하늘과 방활한 들판의 콜라주, 물과 묵과 식물이 뒤섞인 두터운 질감, 바람이 실어나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함께 빚어내는 공감각의 경관이 저울의 작은 탄성을 자아낸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바다가 대지를 부르고 대지가 바다에게 답하는 경계의 공간이다. 갯골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 바닷물이 들고 나며 잠겼다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구랑이다. 시흥 갯골은 서해 바닷물이 매우 깊숙이 들어오며 만들어낸 거대한 내만 갯골인데 바닷가 넓은 갯벌과 달리 깊고 좁은 곡선이고 그 형상이 뱀과 비슷해 사행갯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흥갯골은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가 만나고 섞이는 이행대다. 경계와 이행의 지대, 갯골은 지역 생태계 영양분을 공급하는 적줄이자 다양한 생물의 터전이다. 이행대라고 번역되는 에코토는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는 오이테스와 산성을 뜻하는 토노스를 합친 말이다. 생태학적 긴장과 풍요의 공간인 이행대는 두 자리를 잇는 자리처럼 불안정한 경계 너머의 생물들을 교류하게 하는 생태적 탄력을 지닌다. 시인 한민복이 노래하듯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의 저자 나탈리 크낙은 생태학적 이행대의 잠재력에 빗대 인생의 과도기가 갖는 무한성을 탐색한다. 불확실한 시기에 삶은 가장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삶의 과도기가 불안정하면서도 신조적이듯 전이와 이해의 땅 갯골은 경계의 생태계가 발생하는 경이로운 풍경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나탈리 크낙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어려운 철학책이 아니라 굉장히 잘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처럼 굉장히 불확실한 날들. 불확실한 날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불확실한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기에 그 시기를 뭐라 그러지? 대통령도 아니면 사춘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사춘기 얼마나 불안정하고 우리 불확실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지나면은 다 잠잠해지고 안정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50은 지천명이라고 안 그렇더라고요. 계속 불확실하고 늘 불안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갱년기가. 그럼 갱년 그렇군요. 네.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확실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우리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생태계의 에코톤, 이행대에 빗대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저 밑에는 농개방개, 말뚝, 왕둥이 같은 저서생물이 서식한다. 이들 먹이로 삼는 도요새, 쇠백로, 흰뺨, 검둥오리, 괭이갈매니, 외가리, 저어새가 한데 어울려 거주한다. 갯벌 속 생물이 바닷물 속 미생물을 흡수해 자체 정화를 하고 소금기 많은 곳에 자라나는 통통마리, 나무새, 칠면초 같은 염생식물 군락이 깨끗한 산소를 뿜어낸다. 갯골의 공기가 어느 때는 맑고 신선한 물이다. 계절의 변화를 보존하기 전시하는 칠면초 군락. 바람 따라 춤추는 은빛 억새꽃, 갯벌의 속살을 뚫고 들락거리는 개들의 분주한 군명, 생태학적 이해나 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행대의 긴장감 넘치는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갯골의 절정은 칠면초가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는 가을이지만 이른 봄의 갯골도 시련의 과도기를 통과하는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봄을 맞은 이행대의 질감을 눈으로 만지고 발로 걸으며 감축하면 겨울에 찐득한 무게에 짓눌렸던 몸과 마음이 변화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는다. 겨울과 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갯골을 걸었다. 바다가 대지에 말을 걸고 대지가 바다에 귀 기울이는 경계의 공간에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경계의 시간을 찾아보았다. 두 번째, 저는 이제 조금 서울 도심으로 올게요. 서울 도심의 아주 오래된 동네죠. 후암동입니다.
여기는 앞에 게 조금 생태학적인 그런 이야기라면 여기는 조금 사회학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낯선 동네 작은 공원에서 일상의 삶은 익숙한 장소에서 펼쳐진다. 친숙하지만 지루하고 때로는 지겹기까지 한 내가 있는 곳. 늘 일하고 먹고 쉬는 장소를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한 내 자리와 헤어질 결심은 불안감을 동반한다. 누구나 낯선 곳에 가기를 꺼린다. 그러나 이따금 용기를 내 잘 모르는 동네를 걷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질 때가 있다. 낯선 장소감과 자발적 고립감이 절묘한 비율로 혼합된 느낌이 의외로 안온하다. 나에겐 후암동이 그런 동네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용산공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동네를 굉장히 많이 다녀봤어요. 남산자락과 용산 미군기지 사이에 낀 노후한 동네 후암동을 처음 만난 건 몇 년 전 용산공원 프로젝트 회의 때였다. 시간이 남아 대로변 약속 장소의 한쪽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상상하기 힘든 밀도의 도시 풍경이 펼쳐졌다. 여러 시기의 양식과 진료가 뒤섞여 붙은 낡은 주택가. 시간의 흔적이 두껍게 쌓인 거리와 가게, 들쭉날쭉한 가로 조직과 두 사람이 함께 걷기 힘든 좁은 골목길. 숨을 헐떡이게 하는 가파른 경사의 비탈길과 계단이 눈앞에 나타났다. 지도 앱을 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채기 어려웠다. 복잡하게 뒤엉킨 골목 어디서나 남산과 서울타워가 보여 이방인의 길잡이가 된다는 걸 깨닫자 겨우 긴장감이 누그러졌다. 생경함이 호기심으로 변했다. 한강대로를 지나는 버스를 타면 특별한 이유 없이 후암동 근처에 내려 낯선 동네를 걷곤 했다. 무작정 걷다 보면 속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후암동은 유달리 동의 이름을 다는 상호가 많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교회, 미용실, 세탁소, 카페, 호프집, 칼국수집, 피아노 학원 뭐 전부 다 앞에다 다 후암이라고 붙이려고. 그만큼 장소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뜻일 테다. 후암동 일대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기에는 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1920년대에 일본인들의 고급 거주지로 개발됐다. 외관은 서양풍이고 내부는 일식 목구조로 지은 이른바 문화주택이 유행했다. 골목 곳곳에 남아있는 하얀 회벽집들의 정체가 바로 이 적산가옥이다. 이 바탕 위에 해방 이후 상류층 저택들이 추가됐고 흔히 빌라라 불리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1990년대에 밀려들었다. 최근에는 솜씨 좋게 디자인한 협소주택들이 새 풍경을 빚어내고 있고 낡은 건물을 감각적으로 붙인 로컬 호텔이 속속 들어서며 뜨는 동네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다. 한자락 지형, 느릿한 시간의 흔적, 정겨운 골목 풍경. 그런데 관광객들에겐 매력적이지만 주민들에겐 불편하고 낡고 답답한 적상의 환경이다. 그러나 그 속에 파묻힌 작지만 오롯한 빈틈이 후암동네의 숨통을 틔워주며 고단한 삶의 현실을 넉넉히 품어낸다. 새나라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공간이다. 특이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공원. 넓은 잔디밭이나 울창한 수목이 있는 건 아니다. 주경가의 손을 거친 세련된 형태도 아니고 오래된 공원 특유의 복고풍 감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느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놀이기구, 인조잔디를 깐 좁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은 벽과 벤치들이 전부다. 하지만 언제나 붐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청소년들은 공놀이와 줄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수다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늘 밑은 할머니들 찾이다. 주변 식당의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젊은 커플도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나 같은 이방인도 반기며 자리를 내준다. 조금 넘어가고요. 공원 한 구석에 앉아 준파 라히리의 장소 소설 내가 있는 곳을 펼쳤다. 책을 기저귀다 한참 줄고 나니 어느새 눅눅한 머릿속이 바싹 나요. 이 소설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여러 번을 사서 여러 사람에게 준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여러 번 읽어서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좀 목욕탕의 욕조. 네. 욕조에서 읽다가 빠뜨려서 다시 살기도 하고 여러 번 전 책입니다. 그 자신의 장소만 가지고 계속 엮어가는 그런. 자, 몇 분 지났죠?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루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조금만 더 읽다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요. 목동에 최근에 레노베이션한 공원이죠. 오목공원 이야기입니다. 오래 머무르는 공원, 도시의 라운지. 공원에 지붕이 있다. 넓은 지붕 그늘에서 편안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반나절을 보냈다. 개장 첫날 공원에 가본 건 처음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중심부의 오래된 동네 공원이 옷을 갈아입었다. 30년 넘는 시간을 겪으며 높게 자란 나무들 사이를 통과하면 산뜻하고 날렵한 디자인의 백색 구조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하방 150m 정사각형 공원 부지 중앙에 놓인 가로 세로 53m 정사각형 페란다. 오목하게 살짝 낮춘 잔디마당을 둘러싼 회로는 널찍한 길이자 넉넉한 지붕이다.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다. 그늘을 누릴 수 있다. 회랑 상부는 공원의 풍성한 숲과 도시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중 산책로다. 다음 문단은 스킵하겠습니다. 라운지, 새 오목공원 디자인 설명서에서 인기를 사로잡는 단어다. 공공 라운지라는 공간 프로그램을 공원에 삽입하는 게 설계의 핵심이다. 설계자인 주경과 박승진과 공원을 산책하며 라운지의 의미를 물었다. 다음 표. 로비가 서성이는 공간이라면 라운지는 앉아서 떠드는 장소다. 공원은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운동만 하는 곳도 아니다. 공원은 편하게 앉아 오래 머무르며 품위 있게 쉴 수 있는 도시의 라운지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주경관은 옛 공원의 바탕과 틀을 살리면서 두 가지 라운지를 삽입했다. 하나는 페랑 라운지. 장식을 철저히 배제해 오히려 공간감이 돋보이는 페랑 하부에 의자와 테이블을 넉넉하게 흩어놓았다. 육중하고 둔탁한 전형적인 벤치가 아니다. 사용자가 쉽게 옮겨 마음대로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의자다. 공원용 평벤치가 아니고 등을 기대고 팔을 걸 수 있는 의자라 일어나기가 싫다. 웬만한 1인용 소파보다 편하다. 회랑 아래 공간에는 작지만 알찬 전시실 책방 꽃집도 있다. 회랑 위로 올라가면 공원의 2층이 넓게 펼쳐진다. 경쾌한 철제 의자와 테이블이 공원 산책자의 걸음을 뒷자리입니다. 멍하게 넉넉고 구름을 관찰하거나 노을을 감각하기에 그만이다. 다른 라운지는 숲속에 있다. 건물 4층 높이까지 자란 나무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소규목과 관목, 초화류로 하층 식생을 보강해 숲의 양감이 훨씬 커졌는데 그 사이사이에 숲속 라운지를 삽입한 것이다. 오래된 바탕 위에 간결한 디자인을 추가해 공간의 뼈대를 다시 빚어냈다. 옥제덱 위에 놓은 이동식 의자와 테이블이 힙한 카페들 가구 못지않다. 옛 숲과 새 공간이 포개져 시간감이 두텁다. 나만의 비밀 아지트인 양 발을 뻗고 초능력 히어로물 무빙을 보다가 평화롭게 졸았다. 쓰고 나면 이런 문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 쓰던 당시에 무빙을 했거든요. 그때는 약간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뜬금없고 좀 그렇죠. 가을이 도착한 공원에서 보낸 오후와 저녁. 개장 첫날이지만 빈 의자를 찾기 어렵다. 풀밭에 푹신한 감촉을 마음껏 즐기는 아이들. 처음 만났음에도 수다에 물꼬를 튼 엄마들. 손녀의 자전거를 밀어주는 젊은 할아버지. 반려견과 함께 석양을 마주한 패셔니스타 할머니. 상기된 표정으로 2인용 의자에 앉은 고등학생 커플. 무척 떨려 보였습니다. 상가 분양 전단을 펼쳐놓고 토론을 벌이는 동네 친구들. 참 다양한 이들이 도시의 작은 라운지에 머물렀다. 밤이 되자 학원 마친 학생들이 회랑 안쪽 마당을 대각선으로 달리며 잠깐의 해방감을 맛본다. 어느 연인의 대화를 엿들으니 회랑 2층 산책길 덕분에 공간이 두꺼워졌다는 꽤 전문적인 공원 디자인 품평을 나눈다. 주경학과 학생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두의 라운지, 새 오목공원의 매력에 꼭 맞는 공간론으로 제3의 장소가 있다.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집과 일터만 오가는 트레버킹 도시생활에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정, 즉 제1의 장소와 직장, 제2의 장소에 묶인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과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교류는 하지만 간섭 별로 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렇게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곳. 이를테면 단골 술집과 카페, 독립서점, 공원 같은 곳이 제3의 장소일 때다. 레이 올든버그에 따르면 제3의 장소에서 목적 없는 접촉이 만들어내는 비공식적 공공생활. 그렇죠? 목적 없는 접촉이 만들어내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은 건강한 시민사회의 기반이다. 이 책 제목이 제3의 장소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고요. 원제는 The Great Good Place입니다. 정말 좋은 점, 짱 좋은 점. 자, 이상입니다. 한 5분만, 10분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면 한 두 명 들어보고 마칠 겁니다. 질문이나 뭐 의견 오늘 안 나온 내용 주고 없으세요? 굉장히 무식해졌지. 그래요. 네. 좀 개인적인 질문. 네. 나도 사생활을 묻지 말고. 그러면 교수님한테 네네. 가장 네. 인상적인 네. 공원을 굉장히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가장 인상적인 아니면 가장 편안한 네. 공원이 인상적인 것과 편안함은 좀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고요. 책 후반부에 보면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뽑은 한 20개의 공원을 써놨죠. 비교적 좋아하는 공원들 거기 다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꼽자면 서울에서 고르자면 저는 서리도공원 제일 좋아요. 네. 서리도공원에 우리가 이제 주경 이론이나 주경 설계, 비평 측면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의가 있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우리나라의 문을 열기도 또 과거 섬유봉, 또 섬유도 끼어지는 장소의 시간, 흔적 이런 것들을 현재와 연결시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런 얘기고 그런 걸 떠나서 봤을 때 가장 감각적인 공원, 자기의 그 감각이 나의 신체와 교원 느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선동 어느 계절에도 참 좋고요. 이런 봄과 가을에도 좋지만 선희도 공원에 여름도 굉장히 좋아요. 7, 8월 그럴 때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장렬한 태양이 쏟아지는 7월 말, 8월 초에 오후 3시 그럴 때 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의 공원이 그렇지만 선의도는 또 접근성이 이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 3시 정도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곳은 그 인간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거주하는 다른 비인간들, 많은 벌레들, 막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곤충, 그런 소리, 또 한강이 실어나르는 그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의 소리, 후덥지근한 여름에 막 공기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조금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자면 뭔가 이 넓은 땅을 나 혼자 차지하는 그런 통쾌함도 느껴지고 아니면 때로는 이 도시의 주인이 사람만이 아니고 인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생명체나 생물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멍하게 넓은 곳에서 혼자 잠시 멍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면 겨울에도 굉장히 좋아요. 흰눈이 내리는 날 서해동공원 같은 거 보면은 그 서해동공원은 오랜 굉장히 복잡한 여러 시대의 것들이 이렇게 적층돼 있잖아요. 근데 눈이 그거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눈이라는 새로운 얇은 서피스로 덮고 나면은 그 안에 갇혀져 있던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드러나고 그곳의 모양 같은 것들이 말을 거는 거고 굉장히 생경한 느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몇 년 전에 작고한 그 크리스토라는 대지 예술가 그렇죠? 크리스토 장도 그런 부부가 다니는 여러분들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랩핑하는 게 많아요. 싸는 거, 천으로 싸는 거. 독일 국회의사당도 싸고 뭐 파리 뽕네프 다리고 다 천으로 둘러싸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랩핑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사물들의 그 퓨어 폼, 순수한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눈 자체가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잘 알려진 공원이 지금 서울도 공원이라고 치는 첫 번째 질문을 해줘서 박사님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사 연대해 주시군요. 네, 끝나고 질문을 내가 몰라서 네. 이렇게 되면 다 질문이 많이 네, 두 분 다 드릴게요. 네. 네. 이거 현대 직원에 사용하셔서 얼마 되시죠? 네. 네. 혹시 목적을 주제로 한 작품이나 그랬을 때 시도가 그건 뭐 때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챕터에 좀 나오는 일인데 좀 공원 얘기를 많이 썼고 뭐 그냥 혼자 남들은 안 알아주지만 뭐 비평가인 오래전부터 행세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공원에 갈 때는 되게 바빴어요. 뭐 막 뭘 봐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내 기억에는 약간의 과정을 붙이자면 공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차분하게 아마 앉아서 1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본 적 없이 막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챕터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미국 북서부 도시의 연구원을 가서 그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 공원에 하고 앉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누워도 처음 누워봤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말로만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체와 장소 그런 것들이 약간 교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다른 것도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글쓰기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뭐 때로는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런 글을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것들을 쓰기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조경 설계 수업을 처음 듣는 네. 학생인데 그러면 그 장소 정체성을 장소 정체성 진짜 뚜렷한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질까요? 네. 학생인데 어쨌든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정체성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물론 있겠죠. 장소, 이게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하자면, 장소를 떠나서 정체성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뭐죠? 최성주님은, 네. 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야? 아니면? 아직 좋고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정체성이 있다,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할 때는 내적인 동일성, 내적 동일성. 그러니까 최성주 씨가 늘 동일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 비교적 비슷한 어떤 유니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적 동일성이 정체성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성이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구별되는 거죠. 다른 사람 외적 차별성. 그러니까 최성주 씨랑 그 옆에 이름이 뭐죠? 서예람 씨가 다르다면 그게 차별적이죠. 뭔가 달라야 정체성이 나요.
동일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가질 때 정체성이 좀 강한 편이 되죠. 사람도. 장소나 공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계속되는 동일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곳과 다른 차별적인 것. 그런 것들이 좀 장소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설계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때로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건 추구는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동일한 측면이나 내적인 차별성 그런 것들 다 만들어내기보다는 장소를 잘 읽어내고 잘 독해해서 거기서 어떤 부분을 더 부각시켜준다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른 숙소에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그냥 간단한 건데 그 교수님 다른 숙소에서 약간 길 잃는 것을 즐거운 다든가 하신 분이 네네네. 혹시 저희 일부러 길을 잃게 다니는 것도 있는데 글에는 약간 그런 것처럼 썼는데 실제로는 많이 그러지는 못하죠. 살다 보면 꽤 많이 못 그러는데 우리 길을 실제로 잃어본다는 것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서 도시를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룡이 있어요. 사룡. 실용, 효용, 소용 또 뭐가 있죠? 실용, 소용, 효용, 활용. 네네. 그런 등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가치들인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장소도 그렇고 다 이 용들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가끔은 그런 쓸모 없는 것을 하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에서 길을 잃다라는 측면이 그런 얘기를 좀 써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챕터에 해당되는 그 문헌들 책에는 다 인용을 안 했지만 뒤편에는 그 해당 챕터의 책들을 좀 달아놨는데 이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좀 찾아보고 읽어보면 그 챕터에 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걷기와 도시에서 길 읽기 재밌는 경험들이 많아요. 거기 나오는데 이건 안 빼셔요. 그 도시의 그 예전에 그 60년대 되게 유명한 상황주의자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도시 상황주의자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그 의도적으로 도시를 이상한 지도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를린 지도를 놓고 베를린 지도에서 그 컴파스를 원을 딱 그어요. 그럼 아무데나 걸리죠. 거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는 런던에서 부산 지도를 들고 런던에서 부산 지도를 그냥 들고 런던의 길을 찾아요. 되게 이상한 실험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연 이런 것들을 얘기도 재밌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유는 책 비슷한 관련해서 이제 책 읽기 싫어하니까 책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러 몇몇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고 들으면 더 편하니까 10분 내외 짧은 거니까 찾아보면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은 30분 약속을 너무 쉽게 그만 맞춰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책을 한 번만 더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친구는 책을 사줬다 그래서 땡큐 한 분을 드려야 되는데 누굴 드려야 될까요? 우리 원장님이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저자님께서 네네. 대표는 다음에 또 볼 일이 아마 있을 테니까 내가 꼭 전해줄게요. 쪽에 정체성으로 친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대학생 목생하는 봉사단을 위해서 시간 주신 대장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좀 늦게나마 지금 최우수 봉사장이랑 우수 봉사장 수여했던 친구가 왔어요. 그래도 왔는데 사진이라도 이게 시상은 아니더라도 단장님이랑 사진이라도 한 장 해가지고 지금 기사에서라도 좀 올라갈 수 있게. 저 뒤에 그 최성주 학생이랑 서혜랑 학생 앞으로 와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윤세영 학생이랑 이시은 그리고 같이 이걸로 해가지고 사진을 이걸로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만 한번 드릴게요. 그 부산 같이 찍으시면 안 돼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네. 이쪽으로 해서 서가지고 카메라 이쪽 보고 찍으시면 돼요. 뒤에 사진 이걸로 해서 이거 한 번씩 다 펼쳐 주실까요? 그래요. 네. 이것으로 대학생 교생 나눔 봉사단 워크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념 촬영한 이게 후에 여기서는 찍지 말고 6층에서만 찍을까요?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서 네, 여기 올라가서 그렇게 예. 투어하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다 무슨 방송 될 거니까 지금 놔둬도 될 것 지금 같고요. 놔두고 6층에서 부동산 투어를 좀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 한번 사무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진 찍으면 좀 있거든요. 사진 하는 거기서 찍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가져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실장님. 아, 네네. 아니, 저희 올라가서 단체 사진 먼저 찍고 투어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단체 사진 먼저 찍고. 지금 어디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6층으로. 6층. 예. 천수가 안 돼. 만난 거 아니에요? 여긴 장볼 거니까 그냥 가도 돼요. 사진 찍을 때 연락. 나는 올라가 있습니다.